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시험 다 응시하셨나요? 응시하셨고 이번 시험 어려웠어요? 공부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신 상황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번 시험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총평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우리 20문제 나왔죠. 20문제 나왔고 제 수업 기준으로, 제 수강생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 심화 강의, 작년 1차 대비 따라오신 분들이 형사법이나 경찰학도 합격권 점수에 계신 분들은 대체로 헌법이 지금 25문제 곱하기 2인데 50점이죠, 그러면? 50점에서 가장 합격권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요 점수로 맞았어. 47점. 몇 개 틀렸다? 1개. 엄청나죠? 그리고 그 다음이 2개. 이렇게. 이 점수가 가장. 그러니까 이제 세 과목 합격권에 있는 분들. 근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헌법은 잘 봤는데 형사법이 안 되셔서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세 과목 합격권에 있는 분들은 제 수강생 기준으로는 47.5하고 45점이 많아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주변에 강의 들었는데 어땠냐라고 물어보시면 일단은 제가 이 20번까지 지문 중에서 한 문제를 제가 틀리면 뭘 틀려야 되냐고 체크를 해봤는데 9번 문제만 조금 헷갈렸을 수 있겠다. 9번 문제를 근데 제가 그렇게 풀었고 여기 이렇게 보면 한 문제 여기다가 딱 제가 9번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이것만 틀릴 수 있겠다. 물론 저는 맞췄습니다. 저는 풀었을 때 저는 50점 맞았어요. 50점. 제가 솔직히 저도 알려드려야 되잖아. 저는 50점 맞았어요. 그래서 50점 맞은 분들을 찾고 있는데 아직 50점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강의해도 된다. 뭘 틀렸냐? 요 하나가 바로 다 동일하게 얘기해요. 9번 문제 틀렸다고 얘기해요. 저한테 배운 분들은 9번 문제 하나 틀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문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우리 키워드 경찰헌법 기본서에 모두 다 들어있어요. 9번에 3번 지문만 고판례, 급판례가 없어요. 청원 경찰법상 품위 손상 행위 요 판례만 책에 안 들어있어요. 근데 뭐는 있었냐? 검사의 징계 사유로 품위 손상 행위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품위 손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공무원 징계법에도 있죠. 공무원, 검사, 공무원 징계에 품위 손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품위 손상은 다 명확성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판례만 안 들어있지만 이것도 맞출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헌법은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50점이니까 47.5, 45. 제 수강생들이 이렇게 맞으셨으니까 어렵지 않았죠. 어쩌면 만점도 나올 수 있는 시험이었다. 9번까지 맞추면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작년에도 1차가 더 쉬웠고 2차가 더 어려웠어요. 지문도. 이번에 1차였죠. 23년 1차가 쉬웠기 때문에 이건 다 공통적으로 예견하시죠. 2차에는 난이도가 올라갈 것이다. 헌법은 난이도가 올라가면 내는 거 딱 하나예요. 제한되는 기본권을 물어보는 문제로 나올 것이다 라는 거 하나고 난이도가 올라가면 그 다음 개수, 형식을 바꾸면 돼요. 케이스 문제를 많이 낸다거나 개수형을 낸다거나 그렇죠? 개수형은 찍어서 맞을 수가 없잖아. 속어로 못 풀잖아. 개수형을 낸다거나 이렇게 형식이 어려워질 수 있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뭐 싫어하는 어떤 헌정사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내용상 어려질 수 있다. 근데 주로 이런 게 아니고 제 생각은 형식을 좀 바꾸고 그다음 제한되는 기본권을 바꿔서 낼 것이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안 나왔어요. 저는 수업할 때 이걸 되게 강조하거든요. 어떤 법률, 어떤 공권력 행사가 있을 때 그것이 기본권을 이 어떤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을 제한하냐 안 하냐가 하나의 쟁점이에요. 제한한다, 제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특히 이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뭘로 바꿔내냐면 제한한다. 한다인데 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꿔서 낸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례 보실 때 결론만 보면 안 돼요. 위헌 합헌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이 기본권을 제한하냐, 제한 단계에서 들어온다. 제한이 돼야 이걸 가지고 끌고 와서 그 다음에 심사에서 침해 여부, 즉 위헌 합헌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한되는 기본권을 이제 유념해서 2차는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 시험을 기준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물론 지금 이제 초심자 입장에서는 이 판례도 다 몰랐죠? 다 몰랐죠? 다 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어려운 게 전혀 어려운 지문 책에 없거나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면 돼. 기본권 주체에 가서 이 판례가 있었는지 기본서에서 비교해 보시면 되고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최신 판례가 상당히 이번에도 많이 나왔어요. 23년 거는 아직 안 나왔지만 22년 판례가 7개 그 다음에 21년 판례 5개, 20년 판례 2개 이렇게 최신 판례가 나왔고 특히 22년 판례가 7개나 나왔으니까 이 7개 중에 2022년 최신 판례집에 6개가 다 들어있었습니다. 한 개는 뭐냐? 방금 말한 거. 청원경찰 품위손상이 22년 판례인데 최신 판례집에 없었어요. 근데 그거는 맞출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가 최신 판례 특강의 강자라고 지금 얘기해 주시는데 최신 판례는 마지막에 우리 8월 시험 기준으로 8월 초라든지 7월 말 때 최신 판례 또 정리를 할 거예요. 지금 2022년 최신 판례집을 보시면 되고 그다음 플러스 2023년 지금부터 23년 상반기 판례를 이때 추가해서 보시면 되는 거죠. 8월 시험 때. 분명 여기서도 나올 거니까. 그래서 요거까지 보시면 됩니다. 이미 제가 특강을 요거 하나 했고, 그 다음에 23년 3월 달에 중요한 선고가 몇 개, 2월 달에 중요한 선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최신 판례 특강을 했으니까 혹시 안 들으신 분들은 최신 판례가 중요하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책이 있고 요거는 제가 프린트로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를 여러분들 제가 이제 준비한 지문은 11개 지문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다른 거 준비하지 않은 지문도 같이 살펴보긴 할 거예요. 어떤 게 포인트인지 시험지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지문은 2번, 그 다음에 4번, 5번, 9번, 12번, 13번, 14번, 17번, 18번, 19, 20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11개예요. 이건 뭘 기준으로 했냐? 학생들이 주로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 제가 말했죠? 이 중에 틀려야 될 거는 딱 뭐 하나 있었다? 9번. 나머지는 틀리면 안 돼. 그렇죠? 제 기준으로는 틀릴 수 없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이제 제 강의를 따라오시는 분들 심화 강의부터 저는 이제 본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화 기출 60일 과정을 거치면 요만큼은 돼야 돼요. 하나 틀릴 정도로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그때 다시 풀어보세요. 몇 개 맞는지. 그럼 알겠죠? 내가 지금은 사실 공부가 안 돼서 봤기 때문에 그래요. 1번. 이제 2번부터 볼 건데 1번을 보시면 헌법의 개념. 여러분들 보세요. 제목, 개념, 개정 절차,
전문과 기본 원리, 이 뭐죠? 공무원 제도, 주체, 기본권 보호 의무, 인격권. 이게 제가 뽑아놓는 키워드잖아요. 그렇죠? 키워드를 어떻게 했냐? 질문이야, 질문. 그거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헌법의 개념, 키워드 1번이죠. 개념에서 뭘 물어봤냐? 관습헌법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거 당연히 저한테 지금 이미 배웠기 때문에 관습헌법 맞출 수 있죠. 관습헌법이 인정된다. 서울이 수도라는 점 인정되고 관습헌법은 뭐랑 동등하다? 성문헌법이랑 동등하다. 그런데 동등하고 관습헌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그걸 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야. 그것은 효력 성립 요건이고 효력 유지의 요건이다. 국민의 인식이 더 이상 서울을 수도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관습헌법 바뀐 거죠. 그래서 성립이자 효력 유지의 요건이어야 되는데 1번에서는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이 틀린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이죠. 2번. 세상에 2번을 틀렸다는 거야. 조문을 우리는 수천 번 봤는데 이 조문은 헌법 128, 129, 130조 조문인데 이거 우리 수천 번 봤어요. 근데 조문 문제가 항상 쉽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 근데 2번을 틀렸다. 왜? 숫자의 함정을 판 게 아니고 내용의 함정을 팠어요. 개정은 국회의원 과반수 151명, 대통령, 그리고 그 해에는 그 제한 당시 대통령 효력이 없다. 이건 그냥 그대로. 2번, 국회의 헌법 개정의 공고기간이 60일 이내.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외운단 말이에요. 60일. 60일. 3분의 2 다 외웠어? 맞네. 맞는 지문이라고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의결하고 30일.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 이것도 맞네. 10만인 찬성을 얻어서 선관위 위원장 피고로 20일 내에 대법원 최소. 다 맞는데? 틀린 게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숫자의 함정이 아니었고 어디였냐면 국회는 헌법 개정안의 공고 기간이 만료된 날이 아니고 만료가 아니고 공고한 날로부터 이렇게 함정을 낸다는 거. 근데 이걸 틀리면 어떡해? 저는 어떻게 풀었냐? 쓱쓱쓱쓱 왔는데 이상이 없네? 다 맞네? 어디 함정 봤지? 그리고 다시 올라간 거죠. 2번부터 다시 봤더니 이거 아니네. 이렇게 저는 올라갔어요. 저도 한눈에는 못 찾았죠. 그러나 보면 다 맞으니까 숫자나 이런 것들은 틀린 게 없으니까 그러면 어디야? 라고 1번은 딱 맞았기 때문에 2번부터 봤더니 웃었죠. 이렇구나. 근데 이거를 틀렸다. 아시겠죠? 이렇게 숫자를 바꿔내는 건 하수, 내용을 바꿔내는 게 비교적 어려워서 사람들이 틀린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3번, 이제 다음 문제. 2번 체크되어 있죠? 4번 하기 전에 3번 전문하고 기본 원리를 묶어가지고 그렇죠? 쫙 냈어요. 그런데 이건 내가 항상 이건 말하기도 목이 아파요. 입이 아파요 하는 거야. 함부로 기본권 도출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헌법 전문과 기본 원리, 영토조항, 통일조항 이런 데서 기본권 함부로 도출하는 것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3번 틀린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주는 문제다. 난이도 최하다. 이제 그 다음 4번 문제를 많이 틀렸어요. 공무원 제도. 여러분들이 공무원 될 건데 공무원 제도는 알아야죠. 헌법의 7조 1항, 2항에 있어요. 공무원에 관해서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갖는다. 이 내용이 바로 공무원 제도입니다. 공무원 제도. 그런데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하는 이게 직업 공무원 제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4번에 1, 2, 3, 4번을 보면 4번이 개념이에요. 직업 공무원 제도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는 협의의 공무원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공무원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선거직, 정치적, 임시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누구누구가 빠지는 거야. 대통령이라든지 지자체 장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렇게 선거로 뽑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포함 안 돼요. 이게 직업 공무원 제도야. 여러분들이 아는 일반직 공무원들만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1, 2, 3번에서는 다른 얘기를 해. 선거에서 중립 의무가 있다는 거야. 공무원들이. 여러분들 선거운동 하면 안 되죠? 정치활동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선거 중립 의무는 좀 더 넓다는 거예요. 누구한테까지 적용되냐? 그게 1번입니다. 공직선거법 9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이것은 모든 공무원, 즉 좁은 의미, 아까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정치공무원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서 또 빠지는 애들이 있어. 야, 본질이 정치인, 정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빠져야 된다. 그게 누구냐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이라는 거야. 이 사람들은 중립 의무 없다. 여기까지도 오케이. 여러분들 제가 교수님들이 이거는 4번부터 쓴 거예요. 4번 쓰고 1번, 2번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온 건데 선거에서 대통령은 중립 의무를 져요. 그런데 7조 2항은 뭐라 그랬어 아까 4번에서? 협의의 공무원이라고. 7조 2항이 근거가 아니고 대통령은 1번 공직선거법 9조의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 문제는 국어적으로 풀 수 있었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헌법에 말하는 거, 헌법 7조는 누구? 협의의 공무원만 말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립 의무는 공선법 9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여기는 좀 더 넓다. 여긴 좁고 여긴 넓다. 그래서 대통령 이런 애들이 들어간다. 근데 둘은 빠진다. 즉 대통령은 이게 아니고 4번이 아니고 어디 근거한다? 1번에 근거한다는 거. 이거는 수능 문제와 비슷한 국어 문제였어요. 국어. 그래서 제가 60일 작전에서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 그렇게 개념, 포함, 제외. 이게 너무 원칙적인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대통령 어디서 나와? 여기 아니라고 했잖아. 헌법이 아니라고 했잖아. 여기 공선법 9조에 근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4번 문제도 2개 틀린 사람들이 자 9번, 4번 틀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비교적 4번 문제를 어려워했다. 그러나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5번 기본권 주체. 이것도 주는 문제였어요. 주는 문제. 왜? 법인은 원래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 추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법인이 무슨 인간이야. 그렇죠? 그런데 신용, 명예라는 측면에서 인격권의 주체가 되는 거야. 그거에 대한 것이고 법인도 인격권 주체가 돼. 거기까지는 오케이야. 그런데 사과, 명령 할 수 있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다예요. 제한도 아니라는 것은 틀리다. 인격권 제한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고 이것은 법인의 인격권 주체성을 아는 사람들은 다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5번의 4번 지문은 사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라고 할 때 우리 책에 나와 있는데 누구? 후손의 인격권을 이야기해요. 그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후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명예 또는 사자에 대한 경애, 추모의 정을 침해한다. 아, 죽은 사람은 후손의 인격권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맞는 지문입니다. 판례의 표현 그대로예요. 6번 기본권 보호 의무 맨날 강조하는데 이번에도 나왔죠.
근데 이거 너무 쉬웠어요. 기본권 보호 의무는 기본권 보장과 다르다 그랬어요. 기본권은 최대 보장이지만 기본권 보호는 최소 보장이에요. 왜? 원칙적으로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에 국가가 끼어드는 거야. 1번을 보면 선거운동을 하면서 확성장치를 써. 출마한 사람이. 그러면 시민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야 국가 저거 좀 규제해줘 라는 것이고, 담배를 KTNG가 팔아. 그러니까 시민의 생명권이 관련되죠. 3번 교통사고를 냈어 가해자가.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그렇죠? 또 4번 누가 태아 임신한 임산부를 다치게 했어. 그러면 태아한테 손해배상. 그러니까 제3자들끼리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본권 보호 의무는 위반은 인정이 안 돼요. 그러나 근데 3번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으나 공소 중과실로 교통사고가 있는 경우에도 공소 제기 못하도록 한 것은 위헌입니다. 근데 피해자의 형사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지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때 그 쟁점이 모두가 다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어떤 기본권은 침해됐지만 어떤 기본권은 침해 안 될 수도 있고, 국가의 기본권 침해는 됐지만 보호 의무는 위반 아닐 수도 있고, 결론이 갈린다고 강조했던 판례고 6번, 3번이 틀렸습니다. 넘어갈게요. 7번 인격권, 평등권. 인격권 판례는 기억, 니은, 디귿 다 너무 유명한 판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판례인데 리을이 2022년 최신 판례가 나왔어요. 제가 요거 기출될 거라고 강조를 드렸고,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이슈였어요. 이 지역 아동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아동은 80%가 취약계층이라는 거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가난한 집에 아이들이 들어가도록 이게 규정을 해서 사회적으로 그 아이들을 낙인시킨다라고 해서 인격권 침해가 주장이 됐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다? 헌법재판소는 인격권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요. 이 반대 의견이 상당히 셌다. 그리고 여러 복지단체, 사회단체에서 이거 문제 있다라고 이슈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 의견의 입장에서 침해한다라고 낸 거죠. 그러나 결론은 뭐였다? 침해하지 않는다. 합헌이 난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딱 바로 출제가 됐어요. 최신 판례 8번 평등권. 평등권 판례는 세상에 답이 1번이었는데 이거는 우리 경찰 시험에 한번 기출된 지문입니다.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라고 했는데 똑같이 위반되지 않는다로 나와서 틀린 지문이었는데 역시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나와서 틀린 지문. 위반된다는 것이에요. 국가를 자꾸 사인보다 우대하지 말라. 국가가 상대방인 경우에 가집행 못하도록 한 거 국가를 사인보다 차별하는 것이다. 평등원칙에 위반된다였고 8번도 엄청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9번 가봅시다. 기본권 주체 여기 있었네요. 이것도 명확성 원칙. 명확성 원칙은 형사법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돼. 잘 모르면 명확성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품위 손상 3번부터 보면 품위 손상. 징계할 때 품위 손상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건 명확성 원칙 위배되지 않는다야, 않는다. 그리고 이것도 대표적인 3번, 4번은 쉬운 질문이었어. 공공연하게 알몸을 드러내거나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 이른바 바바리맨 처벌 규정이에요. 이거 여러분 알고 있죠? 뭐가 보여야 되는지 알고 있죠? 그래서 명확성 원칙 위반된다죠. 옛날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지나치게 내놓는다. 가려야 할 곳. 어딜 가려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특정해주지 않고 그래서 팔만 보이는 게 노출행위라고 볼 건지 다리, 엉덩이 어딘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예요. 지금은 그래서 성기 뭐 이렇게 특정을 해줬습니다. 과거에 해주지 않았던 것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요 두 판례는 그런 의미에서 쉬웠다. 그러면 이제 1번, 2번이에요. 1번, 2번. 답은 2번이었어요. 답은. 근데 2번이 함정을 판 거예요. 2번에서. 이게 뭐냐면 사회복무요원도 정치적 행위를 금지. 공익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주민센터에서 일하다가 정치행위 하지 말라는 거야. 너는 지금 현역병 신분이다.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금지하는 거 병역법 좋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유명하게 배운 것은 이 사람이 정당을 가입하지 못하도록 한 거. 정당 가입 금지한 것은 합헌이에요. 그런데 그 정치단체를 가입하지 못하도록 한 거, 여기가 헌불이 났단 말이에요. 위헌. 그러면서 이게 명확성 원칙이 위반된다고 봤어요. 위반된다. 사회복무요원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있었냐면 초중등교원도 있었어요. 동일한 판례예요. 정당 가입 금지한 것은 합헌이지만 그 밖의 정치단체는 위헌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달달달 외웠던 거는 이 부분이었어요. 명확성 원칙이 위배된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부분을 낸 거예요. 이 조항, 똑같은 조항이거든요.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는 금지하는 거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위배된다. 요 판례였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건 줄 몰랐겠다라고 해서 제가 틀릴 수 있었다고 본 거예요. 근데 이 판례에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왜 넘어갔죠? 판례에 가보면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이 불명확하므로 이 정치단체 가입하는 행위를 요거를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이렇게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는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밖의 정치단체가 뭔지 모르니까 이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자체도 불명확하다.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위반된다였어. 그래서 저도 이거 2번이 다른 판례인가? 이 판례인가? 고민하고 그러면 이제 1번을 알아야 되는 거죠. 1번. 1번을 보시면 공익을 해야 할 목적으로 통신설비에서 허위의 통신. 공익을 해야 할 목적으로 허위 통신한 자를 처벌하는 거. 어떤 것이 허위의 통신인지를 알기 어렵다.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판례로 이것도 1번과 4번은 엄청나게 강조됐던 거야. 그래서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 그치 이거 위배된다가 맞지. 1번, 4번 위반되는 판례지. 명확성 원칙이 위반되는 판례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되거든요. 위반되는 판례니까 정답은 뭐다? 2번밖에 없네. 2번을 체크했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틀린 친구들은 몇 번을 체크했을 것 같아요? 몇 번 했을 것 같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민했다면. 4번은 너무 유명한 판례였어요. 그리고 품위 손상도 아닐 것 같아. 그래서 답을 뭘 골랐다? 1번 고른. 그거는 결국 이 판례는 유명한 판례인데 요거를 몰랐기 때문에 틀린 거야. 요거를 정확히 알았다면 맞출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렇게 소거해서 풀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9번, 10번 적법 절차 원칙, 11번 영장주의. 요건 넘어갈게요. 적법 절차 원칙, 영장주의는 너무나 어렵지 않은 판례들이 나왔습니다. 정답 지문이. 12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지난 시험에도 나왔지만 이번에도 또 출제될 거라고 했어요. 왜? 2022년 최신 판례가 중요한 게 2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왔습니다. 바로 2번이에요. 2번. 최신 판례 강의에서 제가 했었고, 최신 판례, 여러분 강의 들으셨나요? 최신 판례 강의 43번 판례입니다. 43번 판례였고, 이거 출제될 것이다 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내 사건의 기록을 복사하는 것은 변호인 조력권에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안은 뭐였냐면 별건이었어. 별건. 여기에 키워드가 있는 거. 아, 그 판례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동안 내 사건 말고 다른 사건의 형사 기록에 대한 판결은 없었어요. 근데 검사가 야, 별건이니까 나 기록 복사 안 해줄 거야. 이렇게 한 거야. 무슨 소리냐. 이것도 복사해줘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검사는 법원이 복사해주라고 결정했으면 따라야 되는 것이지 별건이면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는 거죠. 최신 판례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많이 틀렸어. 그래 내가 왜 틀렸니? 했더니 그 판례인 줄 몰랐다는 거야. 여기 키워드는 뭐였다? 별건. 별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답이었어요. 그러면 오케이. 2번을 몰랐어. 그럼 나머지 지문을 보자. 나머지 지문이 어려웠나?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는 불구속 피의자한테도 인정돼야 된다. 12조 4항에 규정된 구속. 이 12조 4항이 뭔지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변호인 조력권의 구속은 넓은 개념이다. 행정 절차에도 보장된다. 이거 너무 당연한 조문이었고, 변호인과 상담을 구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는 조력 권리의 자체에서 막바로 도출된다. 이것도 유명한 판례. 그래서 설사 이게 그 판례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1, 3, 4번은 너무나 기본적인 판례였기 때문에 답을 골라내야 되는 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틀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22년 판례에서 얼마나 강조했는데 여러분들이 최신 판례가 답인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13번. 이거는 저의 적중 문제라고 합니다. 제가 이 판례가 22년 7월 21일 날 선고돼서 작년 판례 특강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올해 판례 특강에서도 설명을 드리면서 이것은 100% 케이스 문제로 나온다고 했어요. 왜? 쟁점이 다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최신 판례집에다가 이것은 케이스 문제로 나올 것이다. 최신 판례집 53번 문제였어요. 거기에 그렇게 써놨어요. 케이스로 출제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고 학생들이 너무 반가웠다는 거야. 선생님이 내셨나? 이랬다고.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사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그 사람 휴대폰부터 인적사항 확인해 본다. 그거예요. 인적사항 확인한 거. 그런데 요 인적사항을 확인해 주는 거는 개인정보이므로 개인정보 자유결정권을 제한한다 맞고, 이것은 강제처분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임의수사, 이른바 인적사항 확인하는 사실조회에 불과하다. 따라서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 뭐를 위해서 쓰는 것인지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맞고, 그런데 단 하나만, 여러 가지 주장을 했지만 단 하나만 받아들여졌어요. 사후 통지 절차를 주지 않은 것이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 되지 않는다가 틀리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그 사람의 핸드폰 조회해 볼 수 있죠. 특별히 문제 없고 필요하죠. 그러면 오케이. 모든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다 위반되지 않는데 적어도 알려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사후에 사후 통지 절차를 두지 않은 거,
요 점이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봤던 것이에요. 요거 하나로 헌법 불합치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제한되는 기본권 물어봤죠? 개인정보 자유결정권을 제한한다. 오케이, 맞고 여러 영장주의, 명확성 원칙, 또 과잉금지 원칙을 검토해봤지만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고 하나, 적법 절차 원칙에만 위반된다. 이렇게 결론이 갈렸고 요거 하나 때문에 헌법 불합치가 난 것입니다. 오케이? 13번. 그 다음 14번. 거주 이전의 자유는 자주 나오는데 거주 이전의 자유는 제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는 그 내용이 뭐냐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거주 이전의 자유는 출국, 입국, 그 다음에 해외여행 할 자유예요. 그 다음에 또 국적을 이탈할 자유도 거주 이전의 자유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요거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 공직자들이 선거에 출마하려면 120일, 180일 거기서 거주 요건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가 거주 이전의 자유에 보장하는 것 아니다. 즉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일시적 이동을 위한 장소와 선택의 변경까지 보호용에 포함된 것은 아니다. 즉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야. 요거는 무슨 사안이었냐면 서울광장에 차벽으로 봉쇄를 해가지고 못 다니게 한 것이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이 아니다. 서울광장에서 사는 것 아니니까 제한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럼 뭘 제한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통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즉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제한한다. 이거는 제한한다. 거주 이전의 자유는 제한하지 않는다. 엄청 유명한 1번, 2번 판례입니다. 그리고 3번 국적법에서 배웠죠? 이 사람들한테 야, 불가피하게 해외에서만 있어가지고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3개월 이내 안 하면 무조건 병역 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 복수 국적자의 국적 이탈의 자유, 즉 거주 이전의 자유 내용이에요. 를 침해한다. 이것도 맞네요. 그러면 1, 2, 3번 쫙쫙쫙 왔고, 마지막 출국 금지. 추징, 몰수 추징의 그 추징이에요. 추징을 내야 될 사람이 미납하면 출국 금지를 규정한 거. 이것이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지금 어떻게 됐죠? 1번 맞고 2번 맞고 3번이 맞았어. 그러면 이건 그냥 답은 뭐야? 4번인 거야. 4번. 여러분들이 요거를 틀리면 안 되는데 4번을 보면 우리 이것도 기본서에 있었어요. 합헌이라는 거예요. 합헌. 위배되지 않는다. 추징금 미납한 사람들. 그쵸? 여러분들 제재가 좀 필요하겠죠? 출국을 못하게 했으니까 출국의 자유를 제한은 하지만 뭐다? 침해하지 않는다. 과잉금지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책에 있는 판례입니다. 출국 금지 처분이 결코 과중한 조치가 아니다. 비례관계가 있다, 합헌적이다라는 것이 판례의 결론입니다. 이건 2004년 판례인데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잘 생각이 안 난다. 그래도 뭐다? 1, 2, 3번이 너무나 유명한 판례였으니까 이거 4번밖에 답이 없네.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오케이. 자, 14, 15 정신적 자유, 16 집회의 자유는 쉬웠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17번도 있다 그럼 틀렸다고 한 사람이 있는데 요거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어요. 왜냐? 제가 너무너무 강조했거든요. 여기 답 2번인데 인터넷 게시판, 이건 제가 너무 한 10번도 넘게 했어요. 인터넷 게시판에서 실명 확인을 하도록 한 거. 이 제도가 위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위헌받은 게 바로 요 판례입니다. 야,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그래도 좀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야 했지만 이것도 위헌이라는 거예요. 위헌인 거 2개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합헌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고, 합헌인 거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든지 게임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명 인증해야 된다는 거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중독성이 있으니까 이런 거라든지, 최신 판례는 그거였어. 공공기관 인터넷 게시판은 실명 확인 여전히 필요하다. 합헌이다. 이런 애들은 다 뭐다? 합헌. 그리고 위헌인 거 2개 있는데 1번, 2번 요게 또 나왔죠? 이거는 너무 수십 번 기출이 됐던 거기 때문에 틀린 사람은 반성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18번 이것도 좀 틀렸다고 하는 분들 있어요. 정치적 기본권으로 나왔네요. 우리 책에도 제가 말했죠. 참정권, 저는 참정권이란 말 안 좋아해요. 참정권은 너무 좁은 의미야. 정치적 기본권은 참정권보다 더 넓어요. 정치적 표현의 자유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치적 기본권으로 문제가 나왔고, OX, 이건 한번 봅시다. 여기는 최신 판례와 아닌 것들이 섞여 있어요. 근데 디귿이 최신 판례입니다. 디귿이 최신 판례 2022년 어딨죠? 18 87번 판례예요. 최신 판례 87번 마지막 판례네요. 마지막. 공무단임권은 무슨 기본권이다? 정치적 기본권이 들어. 24조의 선거권이 있고 25조의 공무단임권이 있죠. 공무단임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선고유예만 받았는데 당연퇴직시키는 거. 이거는 너무 유명하죠? 이건 다 모든 공무원법에 있는 규정들이 다 위헌을 받았어요. 선고유예, 당연퇴직. 그런데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임용결격으로 하는 거. 마지막 지문이죠. 임용결격을 하는 것은 야, 들어갈 때는 좀 엄격해야 된다. 합헌. 이렇게 비교해서 외웁니다. 그래서 디귿은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케이. 리을. 맞다. 최신 판례가 이게 나온 거예요. 디귿. 성년 후견을 받았다. 이 사람이 정상적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성년 후견을 받은 공무원을 당연퇴직하는 거. 이번에 위헌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헌이 2개가 났는데 이게 공무단임권을 침해한다. 맞는 지문이죠? 맞고 아까 그 밖의 정치단체. 명확성 원칙 위반된다. 여기서 한번 나왔죠? 이게 뭐냐면 초중등 교원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돼서 그 밖의 정치단체를 쓴 것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그래서 딴딴딴 이것도 비교적 최신 판례죠. 그리고 기억인데 이 성악 기본에 명확성 원칙이 많이 나왔네요. 그렇죠? 원래 명확성 원칙이 잘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정치적 주장을 표시 상징하는 행위. 요거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야, 공무원이 선거철에 선거 기간 중에 1번 써진 거, 파랑색 옷에 1번 써지고 노란색 옷에 3번 써지고 이런 것들을 입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금지하고 있지만 요거 뭐다? 합헌이고 이렇게 한정된다고 해석이 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뭐죠? 1, 2, 3, 4 다 합헌. 다 맞는 지문이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18번도 틀리면 안 되는 지문이었어요. 19번. 제가 33개, 우리가 제 책의 키워드가 87개 있어요. 그중에 이번에 시험에 나올 거라고 한 게 33개였어요. 그리고
청구권적 기본권에서는 청원권이 나올 거라고 했고, 사회적 기본권에서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나올 거라고 제가 뽑아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진짜 나왔죠? 그래서 19번, 20번을 풀면서 제 수강생들이 웃었다는 거. 진짜 나왔네. 제가 그렇게 뽑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청원권 나왔죠? 청원권은 판례가 몇 개 안 돼요. 판례가 몇 개 안 되고 청원법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판례를 보면 수용자가 국가한테 보낼 때 그게 청원이었는데 어쨌든 사전에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거 합헌이라고 배웠어요. 청원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을 허용하면 국가한테 보낸다고 해서 허가 받지 않고 나가면 이상한 서신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고 침해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것도 합헌이다. 그래서 이거 틀리네요. 국회법에서는 국회의 청원을 하려면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도록 한 것도 합헌이에요. 여기도 침해한다고 했네요. 틀렸다. 답은 이거 3번인데 이걸 왜 틀렸을까요? 일단 4번부터 보면 국가기관은 심사하고 통지하고 그걸로 끝이지 미치지 않는다면 헌법소원 못한다. 3번과 4번 이제 개념 문제인데 청원은 수리하고 심사하고 통지. 수리, 심사, 통지까지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통지까지만. 이게 청원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무슨 이유를 붙여준다거나 헌법소원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요. 그렇고 이제 3번을 보면 국가기관은 수리하고 심사하고 통지해야 된다는 것이고 예상하나요? 청원인은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뭐죠? 좋은 얘기죠. 맞는 질문이라는 거. 요거 하나만 맞고 얘는 판례 틀렸고 이것도 헌법소원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번 청원권도 이렇게 넘어갑니다. 20번 교육받을 권리. 20번 교육받을 권리는 나올 거라고 했고 나올 만한 판례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판례 정도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교육받을 권리는 어떤 기회를 박탈하면 교육받을 권리 침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 모집을 지원하지 못하는 거 침해한다. 맞고 헌법은 자유롭게 부모의 교육권, 국가의 교육권을 인정하고 있고 학생 자신한테도 인정한다. 이것은 헌법 10조에서 도출된다고 봅니다. 자유로운 인격 발현권. 그게 2번의 지문이고 31조 3항에서 의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무교육을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공동체가 하라는 것이지 오로지 국가, 지방자치단체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 부분 법으로 학교 또는 부모가 부담할 수 있게도 할 수 있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네요. 그러면 이제 다 4번. 학교 폭력 가해 학생. 수개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출석을 상한을 두지 않은 거. 그 학생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요거 필요하다. 적정히 융통성 있게 정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이 침해하지 않는다. 이것도 유명한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죠? 맞는 지문을 고른다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다 맞았고 이것만 틀렸네요. 4번 이렇게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조문 요 정도 난이도가 나오면 사실은 헌법을 10분 제 학생들은 8분에도 풀었대요. 8분에 풀었고 8분에 풀고 1개 내지 2개.
정도 틀려야 되는 시험이었어요. 이번 시험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가 좀 된 다음에 이 시험을 한번 보시면 어느 정도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좋겠고,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제 2차는 이렇게 판례의 결론을 정확히 아는 거. 본인이 1번, 2번인데 결국은 모르는 게 2번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1번을 정확히 알면 2번을 답으로 골라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본인이 아는 지문을 많이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이제 2차 시험은 헌법이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한되는 기본권, 또 심사 기준 이런 것들에 방점을 두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문제풀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끝나고 질문 받을게요. 네, 마치겠습니다.